사통 8달 지하철 시대가 열린다. 바로 부천의 기대인데요. 대장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또 지하철 완공으로 서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부천 지하철 시대 더 깊이 들여다보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대곡 소사선 또 일산 연장 구간이 기존 예정 노선과 함께 내년 1월에 동시 개통한다는 소식이 지난 7월 중순에 나왔는데 이미 1년 넘게 공사 기간이 사실 좀 지연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했던 대곡 소사선 부천 구간 소사역에서 원종역 선개통은 무산될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뭐 어떤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왜 준공해놓고 개통을 안 하냐, 예. 또 언제 개통할 거냐 이렇게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는 그 한강 하저 터널 공사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네. 다른 하나는 김포공항역의 허브화 때문에 연결 통로를 만들면서 전체 노선의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공이 된 소사역과 원종역 사이는 부분 개통이라도 먼저 개통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원시에서 소사까지 오는 그 철도의 신호체계하고 소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철도의 신호체계가 좀 다른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그 신호체계를 이렇게 일치시키려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오류를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차량 제작의 납품이 좀 지연이 되고 네. 또 기관사 부족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게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하는 게 물론 필요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많이 늦었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선개통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전체 개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 그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학수고대에 하는 시민들은 이해하지만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해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들이 기대 효과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뭐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출퇴근에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특히 대곡 소사선은 이게 환승 연계철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깝게는 원종역에서 대장 홍대선과 연결되고 네. 또 종합운동장역에서 7호선, 소사역에서 1호선, 또 대곡역에서 3호선, 김포공항에서 5호선, 7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부 수도권을 비롯해서 사통팔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서해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부 철도길을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통일 시대에 이제 저로서는 이게 원종역에서 신우주를 거쳐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포르투갈의 이렇게 리스본까지 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간의 이렇게 철도 수송 체계에 매우 중요한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곡 소사선과 함께 기대를 모은 것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바로 대장 홍대선입니다. 이것도 한 2030년, 31년 정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긴 한데 원래는 그 대장 홍대선이 원종 홍대선으로 추진이 됐는데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진이 됐다가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돼서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을 해가지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장 홍대선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3자 공고안이 심의 의결되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 및 실시 협약 체계를 하고 착공에 이르는 예정인데 한 2025년 1분기면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 홍대선 위에서
많이 서영석 의원께서 애써주셨는데 일단 뭐 첫 삽을 뜨면 기대 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들 기대가 됩니까? 대장 홍대에서는 우선 부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GTX-B, GTX-D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소사대곡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네. 부천의 교통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예정된 대장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그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교통의 어떤 핵심적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대장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 환경 때문에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또 자족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역과 원정역 사이가 좀 많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 주민들의 보다 더 편리성을 위해서 오정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 홍대선이 운영이 시작되면 민자 철도사업 최초로 요즘은 요금이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이용 거리에 따라서 멀리 가면 좀 더 내고 짧게 이용하면 짧게 내는 이용 거리 비례 방식이 도입된다는데 이게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요금을 이용 거리에 비례해서 내는 방식인데 예, 특히 이번 그 대장 홍대선의 사업 방식은 이게 BTO, BTL 방식이라는 민간 투자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특히 요금 체계 자체도 이용거리 비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네.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 수요가 많은 대장 홍대선의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감안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네. 이용자가 짧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를 세로로 관통하는 대곡 소사 복선 전철이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두고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첫 개통 열차를 시승하며 수도권 서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이어줄 대곡 소사선. 내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첫 개통 열차를 시승하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대곡 소사선은 경기 고양에서 부천까지 세로로 18km 구간을 관통하게 되는데 이동 시간이 기존 67분에서 19분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 변화를 맞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간대 단축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서해선과 신안산선도 개통해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며 서해안 시대도 예고했습니다. 내년에 GTX-A가 개통되고 GTX-B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곡 소사 노선에 GTS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야당에선 패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개통식에 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며 대통령실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 서해안 몰래 개통식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도 거론하며 총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에서 좀 강하게 따져 묻고 해당되는 상임위들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질타를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추측일 뿐이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경기 고양 대곡과 부천 소사를 연결하는 서해선 대곡 소사 복선 전철이 오늘 본격 개통했습니다. 수도권 서부에서 30분 만에 서울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첫날 개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천 소사역에 전철 한 대가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한 서해선 대곡 소사 복선 전철입니다. 첫 개통한 만큼 호기심에 탔는가 하면 월요일 출근길 동선을 미리 알아보겠다며 시승한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원정동에서 1호선 타고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 좀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대곡 소사선은 경기 고양에서 부천까지 18.4km 길이 노선으로 이동 시간은 기존 67분에서 20분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저는 서해선 소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38분인데요. 대곡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곡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낮 12시 2분인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24분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 겁니다. 김포공항역에서 한 번만 환승하면 강남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버스로 탔어야 됐는데 버스는 많이 막혀서 좀 오래 걸렸었는데 지하철 타니까 한 정거장으로 바로 와서 좀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부천, 고양, 김포, 시흥 등에 거주하는 시민 300만 명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는 4량 1편성으로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대는 평균 12분, 낮 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방금 보신 대곡 소사 외에도 다음 달 서해선이 일산까지 연장되며 수도권 철도가 더 촘촘해집니다. GTX 사업도 속도를 내며 우선 내년 GTX A 노선을 만나볼 수 있고 GTX B 노선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하혜 기자입니다. 오는 8월 서해선의 연장 범위는 더 늘어납니다. 경의중앙선과 맞물리는 대곡에서 일산을 연결하는 6.8km 구간이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파주 운정역까지 연장하는 한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시간 내 수도권 전역을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노선은 동탄에서 파주 운정을 잇는 GTX A 노선입니다. 내년 상반기 동탄과 수서 구간이, 내년 하반기 서울역과 운정 구간이 차례로 열립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202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GTX A가 개통되고 GTX B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곡 소사 노선에 GTS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GTX B 노선도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엔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해선 송산 홍성 구간과 신안산선 송산 원시 구간이 공사 중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30분대에 갈 수 있다는 대곡 소사선은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합니다.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집중될 걸로 보여 당장 9호선 혼잡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 대곡 소사선에서 내린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오릅니다. 오늘 토요일이런데 모레 월요일 출근길 인파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퇴근할 때 9호선이나 공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승객분들이 많은데 출근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9호선 김포공항역은 대곡 소사를 비롯한 5개 노선이 몰리는 환승역입니다. 하루 이용 인원만 15,000명. 새 노선 등장이 벌써 걱정인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서해선 개통됐다고 해가지고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안합니다. 실제로 서해선 대곡 소사가 개통하면 예상 이용객은 21,000명, 6,000명 정도가 늘 것으로 보여 이미 출근길 악명이 높은 9호선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일찌감치 9호선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급행열차 대신 일반 열차 이용을 유도하고 출퇴근 시간대 최대 수준의 열차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안전요원 24명도 추가 배치하고 혼잡 상황 실시간 관리를 위한 비상상황실 운영을 병행합니다. 신규 전동차 48칸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 계획도 세우며 근본 문제였던 열차 조기 증편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 네, 그럼 대곡 소사선을 이용한 첫 출근 날 표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윤경 기자, 저희가 그래서 앞선 리포터에서 몇몇 시민들이 반가워하는 표정을 전해드렸는데 네. 그만큼 기다려왔던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300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경기도 고양과 서울 강서구, 부천과 시흥은 남북 위치상으로는 가깝지만 교통망이 좋지 않아서 서로 오가고 강남 등으로 출퇴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황정환 기자는 소사역, 조유송 기자는 김포공항역, 저는 능곡역에서 각각 출발해서 취재했는데 이번에는 제 출근길을 같이 보시죠.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OBS까지는 16km 거리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가는 노선이 없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거쳐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대곡 소사선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 7시 15분 집을 나섰습니다. 7시 33분 능곡역에 도착하는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시간표보다 늦네요. 열차 플랫폼을 잘못 찾은 게 아닌지 우왕좌왕하는 사이 7시 39분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건 대곡역 출발부터 승객이 가득 차서 혹시나 열차를 못 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밀려 타지는 않았고 김포공항역에 도착하자 열차 승객 중 절반 이상이 내렸습니다. 저는 원종역에 내렸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기네요. 회사 보도국 건물에 도착하니 8시 24분.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30분 더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윤경 기자가 직접 가이드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30분을 더 주무셔서 이제 오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7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려도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인구는 늘었지만 교통망이 불편했던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또 철도가 뚫리면은 지역이 발전하고 단계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시흥, 부천 쪽 여기 매우 혼잡하고요. 또 승객 실신까지 일어나는 김포 골드라인과 9호선 이용 승객은 설상가상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지하철 한 칸에 160명이 탄 상황을 혼잡도 100%라고 할 때 혼잡도 150% 이상부터는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또 9호선의 혼잡도는 최고 197%로 한 칸에 300명 이상이 타기도 하는데 대곡 소사선 영향으로 혼잡도가 심하게는 22%포인트나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역이 깊고 환승 구간이 길어서 환승이 복병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8월 이후에 일산까지 노선이 연장이 되면 승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가 되면 배차 간격은 좀 줄어들고 또 차량은 4량에서 6량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이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7년간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차윤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과 부천 소사를 연결하는 서해선 대곡 소사 복선 전철이 지난 주말 개통했는데요. 수도권 서부에서 30분 만에 서울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평일 출근길 첫날 모습을 황정환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서해선 소사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대부분 서울 도심으로 가는 1호선을 타려는 출근길 시민들입니다. 지난 1일 소사에서 대곡까지 연장 운행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하면서 기존 안산과 시흥 시민뿐만 아니라 부천, 고양 주민들까지 더해진 겁니다. 아까 소사역에서 사람들 많이 내릴 때 저도 같이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한 번에 내릴 때 조금 저 다칠 뻔했어요. 대곡 소사선은 경기 고양에서 부천까지 6개역 18.4km에 이릅니다. 대곡 소사선 개통으로 경기도 고양, 부천, 시흥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300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은 20분대로 단축되면서 아침 삶이 달라졌습니다. 춘희역에서 백승역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이상 단축된 것 같아요. 버스로 거의 2시간 정도 다녔거든요. 아침 시간이 굉장히 한가해요. 3분 가니까
근데 차로 끌고 가면 모두 20분, 15분 차가 매일 밀려서 그래서 아주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출퇴근도 30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 공항철도 5호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주요 도심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통 후 출근길 첫날 큰 안전사고는 없었던 대곡소사선. 다만 출퇴근 배차 간격이 12분으로 다소 길고 4량 운영으로 자칫 지옥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김포공항역 자주 이용하시는데 네. 이번에 여기 하나 또 서해선이 하나 개통됐거든요. 네. 좀 어떤 부분 좀 걱정되세요? 안 그래도 출퇴근할 때 9호선이나 공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승객분들이 많은데 서해선 추가돼서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당장 이제 좀 월요일부터 이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출근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서해선 개통됐다고 해가지고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안합니다. 새로 생기면서 또 우리 같이 나이 먹으신 분들은 많이 혼잡해요. 찾아다니는 게.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5호선도 공항을 여기 내려갈 때 많이 헤매요. 그래서 많이 공항이 좀 복잡하고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혼잡해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네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서해선도 개통을 했잖아요. 예, 예. 분명 좋은 점도 많지만 좀 우려되는 제2 아니 서해선은 좋아요. 제가 다니면 어떤 때 가려면 저 인천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생겨서 일산 서해선은 좋은데 거기 다니는 그 표시가 조금 노인네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2 김포골드라인 거기서 이제 호흡곤란 문제도 많이 불거졌고 예, 그리고 예. 안전 문제가 많이 예, 예. 변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좀 그 칸수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두량 가지고는 너무 태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서해선 개통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안전의 대책 문제 한 말씀만 좀. 뭐 대책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바라시는 게 있다면. 네,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그 노인네들, 특히 노인네들은 정말 기운 없잖아요. 밀려다니니까 많이 힘들어요. 많이 찼는데 오늘 처음 이 노선을 탔거든요. 출근 때문에 차를 놓고 타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좀 힘들지는 몰랐어요. 네. 지금 혹시 그리고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나면 좀 안전 문제가 또 유의가 되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아무래도 지금 워낙 깊다 보니까 연기가 좀 빠지기 어렵다거나 뭐 대피하는 이런 안내도 지금 처음이어서 확인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걸어 올라오신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 이제 지하철 새로 개통됐는데요. 좀 평소 이게 타보시니까 좀 어떠셨고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용산역을 가려고 저희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해서 지금 소사역에서 환승해서 용산역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좀 편리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직접 여기까지는 지금 와셨는데. 원래 1호선 타려면 운수에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버스 타서 소사역이나 이 근처로 와서 갈아타야 되는데 소사 대곡선을 타고 소사역에서 갈아타서 1호선 탈 수 있어서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단축이 될 거로 예상이 어떠세요? 원래 얼마 걸렸으면 지금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원래 버스로 탔어야 되는데 버스는 많이 막혀서 좀 오래 걸렸었는데 지하철 타니까 한 정거장으로 바로 와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단축되십니까? 10분, 15분 정도는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오늘 그 대곡소사 좀 개통됐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원정동에서 1호선 타고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 좀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좀 앞으로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상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제 이동 루트가 어떻게 되세요? 이동 루트가 원정동에서 이 소사에서 와가지고 1호선 갈아타고 서울시내로 들어갈 겁니다. 네, 저는 서해선 소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38분인데요. 대곡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곡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낮 12시 2분인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24분이 걸렸습니다. 소사역에는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타기가 좀 힘들었는데 소사역부터는 사람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량이어가지고 좀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처음 타시는 거잖아요. 네. 혹시 뭐 좀 이 안에서 위험이라든지 좀 이런 것도 느끼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아까 그 소사역에서 사람들 많이 내릴 때 저도 같이 떨면서 내려가가지고 한 번에 내릴 때 조금 저 다칠 뻔했어가지고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서해선 생겨서 어디 가시는 길이고 얼마나 편해졌는지 좀 설명 좀. 지금 제가 백승역을 가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춘희역에서 백승역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이상 단축된 것 같아요. 버스로 거의 2시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서해선 생긴 뒤로는 거의 지금 아침 시간이 굉장히 한가해요. 편하고요.